안녕하세요. 주식분야 양성소 반도체 커뮤니티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톡톡입니다. 오늘 해볼 이야기는 투자의 본질이 뭔가, 우리가 투자를 하는 이유가 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이제 미래의 시간을 벌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돈이라는 거는 사실 시간과 비례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우리가 일을 하고 돈을 버는 이유는 생존을 위해서란 말이에요. 돈을 버는 이유를 생각을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버는 이유는 생존이에요. 그리고 또 돈을 더 벌고 싶은 이유는 뭐냐면 행복지수를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무언가 내가 누리고 싶은데 더 많은 비용을 충당을 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거였죠.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기본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를 생각해보면 이제 자본으로 버는 게 있을 것이고, 내가 가진 자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목돈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목돈이 필요한데 이 목돈을 만들어가는 과정에도 저는 이제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노동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이 있단 말이에요. 돈을 버는 방법은. 그러면 자본이 내가 형성이 되는 구간부터는 자본소득에 대한 고민을 무조건 해야 된다는 거죠. 왜? 노동을 해서 예를 들어서 10년에 1억을 번다. 10년에 내가 1억을 번다. 1억을 모은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자본소득이 여기에서 10년 동안 1억을 예를 들어서 10년 동안 곱하기 2, 자, 2배의 수익을 만들어준다는 가정을 해보면, 그러면 10년이 지날 동안에는 그냥 1억이 모였는데, 이게 20년이 지날 동안에는 이게 이제 노동소득 1억과 자본소득 1억이 합쳐져서 이게 3억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10년이란 시간을 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소득이라는 거는 우리가 나에게 남겨진 시간을 벌어들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노동으로 내가 허비하는 시간을 자본소득으로 인해서 메울 수 있다 그러면 노동으로 허비해야 되는 시간을 메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원치 않는 노동,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을 10시간, 12시간씩 하는 걸 원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내가 하고 싶을 때만, 예를 들어서 1시간, 2시간, 3시간, 또 5시간, 내가 원하는 대로 시간을 조절을 해서 돈에 구애받지 않고 일하는 걸 누구나 꿈꿀 거라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자본 투자는 시간을 벌기 위해서 한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예를 들어 10년을 일해서 내가 모을 수 있는 돈이 1억이라고 치면 나에게 이제 노동 수입이 1억이 되는 거죠. 노동 수입이 10년에 1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한테 이렇게 목돈이 만약에 1억이든 1000만 원이든 얼마든 생겼을 때 10년이 지나가지고 또 10년이 여기서 지나서 이제 20년이 됐는데, 요거를 노동만 한 사람들은 이제 이게 2억이 모이는데 자본을 활용한 사람들은 이게 3억이 될 수도 있고 4억이 될 수도 5억이 될 수도 있고 2억 5천만 원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2억 5천이 됐다 그러면 이거는 5년을 번게 되겠죠. 5년의 시간을 번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3억이 됐다 그러면 10년의 시간을 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투자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장기적으로 내가 투자를 해야 투자 손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은 가장 안전한 자산 중에 하나가 주식입니다.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게 역사적으로 증명된 사실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한 책이라든가 요런 것들은 너무 많기 때문에, 정보 같은 경우는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접해본 분들은 막연하게만 이해는 하는데 그 시간의 법칙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좀 오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연령대별 투자 비중도 이제는 100세 시대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투자 비중의 50%는 항상 저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10대에서 30대 정도에는 저는 이제 100%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내 자산의 100%가 다 투자가 돼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40대 이상부터 이제 한 60대 정도는
이제 앞으로 100세 되니까 남은 시간보다, 살아간 시간에 따라서 이게 50%에서 70% 정도, 좀 공격적인 분들은 뭐 80% 정도 이제 투자 비중을 설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내 자본 대비를 해서. 그리고 이제 70대 이후부터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제 한 50% 정도. 그리고 내가 자본이 많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 그러면 이 비중을 많이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자본을 키우는 것보다 소비에 더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뭐 사람마다 성향이 다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요 정도로 앞으로 내가 나이를 먹어갈수록 운영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시간의 법칙. 제가 생각하는 부분들을 한번 다뤄볼게요. 투자를 어디서 어떻게 시작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과거에 1985년부터 지금까지를 보면 이게 뭐 여기 2600 이 저점에서 이 고점을 연결해 놓고 보면은 거의 뭐 20배 정도 지수가 올라왔는데 100배 상승한 기업도 있고 뭐 200배 상승한 기업도 있고 하겠죠. 300배 상승한 기업도 있고 자산이 그렇게 불어난 기업도 있고 망해서 없어진 기업도 있고 할 거란 말이에요. 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배당이라는 걸 입히면 이것보다 훨씬 큰 상승 파동이 있었겠죠. 이 20배가 아니고 훨씬 큰 상승 파동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당이라는 건 현금으로 나눠주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입혀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 20배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어디서 시작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길게 놓고 보면 과거에 1990년대부터 대충 2000년도 초반까지 2000년도 한 2005년까지 보면 이 한 15년을 보면 결국은 IMF를 최고점에서 IMF를 두들겨 맞았다 그래도 5년이 지나면 다 회복이 됐단 말이에요. 여기서 투자를 시작했어도 결국은 5년이 지나면 이게 다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30년 동안 가장 큰 리스크가 있었던 게 IMF고 이때 뭐 지수가 마이너스 70%씩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자산이 다 3분의 1 토막으로 이제 내려앉았다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2008년도 금융위기가 그 다음에 있었을 때인데 이때는 마이너스 50%에 자산이 뭐 이제 뭐 다 폭락하는 뭐 부동산이고 주식이고 다 폭락하는 2008년도 금융위기가 있었죠. 자, 이때도 어때요? 자, 3년. 자, 사이클이 짧아졌어요. 2000년도 후반부터 지금까지를 보면 사이클이 과거의 15년에 1990년대에는 사이클이 거의 뭐 한 5년, 경제 사이클이 한 5년 정도에서 등락을 거뒀는데 지금은 이제 2년, 3년으로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3년 이상 투자를 하면 사실 손실을 보기가 거의 어려운 거예요. 그런 구간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재수없게 이 꼭지에서 만약에 투자를 시작했다 그래도 결국은 기다리면 돌아온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항상 반복이 되더라.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해서 우리가 투자를 시작을 할 때 최소 3에서 5년 이상 투자를 지속을 해야 된다는 스탠스를 가져야 장기적인 투자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 투자 사이클은 3년에서 5년 정도를 보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사이클이 한 3년 정도니까 3년 정도 평균 데이터를 누적을 하다 보면 이제 장기적인 수익률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관리를 할 수가 있겠죠.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으로 소득을 만들 수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하는 거죠. 내가 무언가 쓸 거 쓰고 돈을 축적할 수 있는 걸 허용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배급 사회라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뭐 형성이 안 되겠죠. 내가 돈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를 용납을 하진 않을 테니까. 그런데 이제 기업이 노동력을 제외한 이익을 취한다는 거죠. 기업이 주식 투자라는 거는 기업에 투자를 하는 건데 우리나라에서 버는 돈의 대부분들은 다 기업으로 들어간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에서 세금을 걷는 거는 국가에서 다시 사용을 하기 위해서 걷는 거니까. 자, 그러니까 국가에서 세금을 걷고 하는 것들은 분배 측면에서 걷는 게 많죠. 근데 이제 기업은 노동력을 제공한 인간들한테 비용을 지불합니다. 그리고 남는 이익을 취하는 게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가장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게 기업이라는 거와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 투자를 하지 않고는 항상 기업에 투자한 사람들보다 소외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주식 투자를 안 하는 사람들보다 하는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항상 이익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주식 투자는 필수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이제 투자 기간을 설정을 할 때 최소 10년 정도의 투자 기간은 설정을 해야 의미 있는 어떤 나한테 보탬이 되는 그런 자본을 만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뭐 100%에 가깝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큰 기회를 잡으려면 항상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 5년의 투자 기간이 있어야 안전 마진을 확보를 할 수가 있고, 요거는 이제 과거에 이야기했던 IMF 사례를 역사를 보면 어때요? 자, 5년 정도 지나면 거의 제자리 돌아오더라. 요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거치식 개념과 적립식 개념이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거치식 개념은 그냥 투자를 계속 지속을 하고 간다 그러면 자본이 계속 키워지면서 관리를 해야 되겠죠. 거치식 투자 같은 경우는 관리 개념이 중요한 거고, 적립식 투자 개념은 내가 이제 목돈을 만들어 있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시작을 할 거란 말이에요. 처음에 목돈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처음에 거치식으로 시작을 하겠죠. 목돈이 없다고 적립을 한다 그러면 이건 관리보다는 그냥 사는데 중점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라는 건 이제 매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매수했다가 이제 어느 정도 챙겨가고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 적립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굳이 매도가 필요가 없는지도 모르겠어요. 자, 적립식 투자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2001년부터 만약에 2007년도까지 적립식 투자를 해갖고 여기서 많이 팔았다. 그럼 이익이 크게 없겠죠. 그러니까 뭐 여기서 7년 동안 투자를 해갖고 요런 리스크가 왔을 때 내가 만약에 투자를 관둔다. 그럼 이거는 이득이 많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여기까지 투자를 이렇게 이어오다가 10년이 아니고 8년 동안 이어오다가 요런 구간에서 어느 정도 해칭을 해서 자산을 분배를 한다. 요런 구간에서 어느 정도 해칭을 해서 자산을 분배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익이 많이 생겨 있겠죠. 그러니까 시장이 좋을 때 항상 관리의 측면이 필요한 거고,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버티는 힘이 항상 필요하다는 걸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럼 지금은 시장이 좋은가요? 안 좋은가요? 여기 보면 이게 36개월 선을 이제 차트에다가 해놓은 건데, 36개월이라는 건 3년이잖아요. 자, 3년 평균선을 자 이제 선으로 연결하는 게 이 까만 선입니다. 까만 선 밑에 있는 구간은 항상 뭐예요? 견뎌야 되는 구간이에요. 이 구간은 견뎌야 되는 구간입니다. 이 위로 다시 올라왔을 때까지. 이 위로 다시 올라와서 시작이 되면 어때요? 이때부터는 관리의 국면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자 견뎌야 되는 구간이다. 지금은 이제 수익이 많이 나는 구간이 아니라는 거죠. 그 수익을 위해서 견뎌야 되는 구간이라는 거를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그러니까 과거에 1990년대를 보면 5년간의 투자 기간이 있어야 안전마진을 확보할 수가 있었는데, 자 2000년도 후반때부터는, 그러니까 2005년 이후부터는 자 3년 정도의 사이클이 반복이 됐다. 그래서 3년이 넘어가는 사이클이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있은 적이 없기 때문에 이제 점점 이게 좀 빨라지는 게 아닌가. 투자 사이클 같은 경우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투자의 목적을 생각을 해보면, 노동력이 들어가지 않는 수익을 만들어야 노후 준비가 가능하다는 거죠. 내가 목돈이 없어서 10년 동안 예를 들어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1억을 모았는데, 이 1억을 모으는 동안 이걸 투자를 해서 자본 수익이 2천이 생겼으면 이건 2년을 번 거고요. 이게 5천이 생겼으면 5년을 번 거고, 이게 1억이 생겼으면 10년을 번 거고, 자본소득이 2억이 생기면 이거는 20년을 번 거예요. 그러니까 내 노동소득이 만약에 증가를 한다 그래도 그 증가폭보다 자본수익의 증가폭이 무조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죠. 뭐 거치식 투자를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노동수익이 1억인데 자본을 가지고 있는 게 뭐 5억 이런 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연령대가 이제 높아지면 점점 뭐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 자본을 굴려서 내가 노동을 해가지고는 1년에 무슨 뭐 1억을 버는데, 자 자본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뭐 1년에 무슨 뭐 한 5천만 원을 벌었다.
그러면 이게 이 5천만 원이라는 게 6개월을 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동에 대한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투자를 하는 거지. 돈을 계속 쌓아가면 뭐예요? 내가 뭐 90살 됐는데 내 돈이 뭐 조단이 있고 뭐 이렇게 있으면 뭐 하냐고. 사회적 지위에 올라가겠지만 뭐 100억을 가진 사람이나 1000억을 가진 사람이나 뭐 1조 단위를 가진 사람이나 이제 뭐 행복지수라든가 그 사람의 생활 환경에는 그 사람의 마음이 더 중요하겠죠. 그래가지고 내가 자본을 어느 정도 쌓을 건지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필요한 것 같고, 우리가 투자를 하는 이유는 이거라는 거죠. 노동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노동을 계속 줄여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자본 투자다. 자본 투자의 가장 좋은 부분은 주식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기업이 가장 많은 돈을 벌기 때문에 기업으로 가장 많이 돈을 들어가야 된다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끼리는 이제 수익률이 차이가 있겠지만, 주식 투자를 하지 않는 사람과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과 장기적으로 보면 어때요? 격차가 계속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빈부격차라는 거죠. 빈부격차에서 내가 부에 속할 거냐, 이런 사람들은 이제 자본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나는 그냥 빈자로 남겠다, 이런 뭐 철학이 있는 분들은 투자라는 건 하지 않고 그냥 노동만 계속 하시면 되겠죠.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당연히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 우리가 투자를 왜 하는지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항상 성장하는 산업은 있다는 거예요. 꾸준한 공부가 필요한 이유예요. 글로벌 교육이 본격화되고 이제 3차 산업이 시작되고 뭐 이렇게 됐을 때가 이제 IMF 이후예요. IMF 때 이제 지수가 뭐 70%씩 폭락하고 뭐하고 하면서 버블이 꼈다가 닷컴 버블이 꼈죠. 이 닷컴 버블이 꺼지는 구간에 리스크가 막 나왔습니다. 자, 이라크 전쟁, 9.11 테러, 노무현 대통령 탄핵, 막 요런 게 반복됐던 게 IMF 이후에 리스크 요인이 나왔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때요? 시장은 점프를 하는데, 자, 산업이 커진 거죠. 금융, 건설, 철강, 요쪽 섹터군에서 거의 뭐 상승이 10배에서 50배 정도 나왔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3분의 1에서 2분의 1은 버블이었습니다. 이 구간에도. 그러니까 항상 산업의 과도한 성장은 이 버블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기대감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기업의 가치라는 건 항상 이 적정 가치라는 게 존재하는데, 그 기업의 가치를 넘어서서 많이 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이 너무 높아지는 거죠. 수요가 몰리면서 가격이 너무 높아지는 거죠. 그거 가지고 저는 이제 버블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항상 만들어지는데, 적정 가치 구간까지의 수익만 내가 취했다 그래도 자산을 크게 불릴 수 있는 기회였단 말이에요. 요때 투자를 진행했던 사람들이 자산을 크게 벌릴 수 있는 기회는 여기였어요. 요 구간 이 짧은 2년 뭐 3년 동안에 뭐 예를 들어서 5배, 10배의 자산을 불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그러면, 이 밑에서는 뭐 2배, 이 15년 동안은 5배, 이제 뭐 운영하는 방식에 따라서 자산을 불릴 수 있는 시기가 있었겠죠. 그리고 나서 이때는 뭐 2년. 그러니까 이렇게 장기적으로 요런 구간이 있고, 자, 요런 구간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자본을 크게 키우는데, 장기 투자를 하는 목적 중에 가장 큰 거는 뭐냐면, 요럴 때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예요. 이런 뭐 큰 산업의 변화가 오고, 요렇게 됐을 때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 장기 투자를 하는, 이때 시장이 있어야 되니까. 이때 주식 시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장기 투자를 하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2008년도 금융위기가 있을 때, 이때는 이제 IMF 이후에 대세 상승장이 있었던 거고, 가장 많이 빠졌으니까 어때요? 가장 많이 빠졌으니까 상승이 가장 크게 나온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2008년도 금융위기가 있었습니다. 미국 금융위기가 있었는데, 이게 그 다음 빠진 거예요. 자, 마이너스 50%. 자, 지수가 이렇게 폭락했기 때문에 기회가 큰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이런 폭락이 안 났기 때문에 이런 큰 기회는 없는 거죠. 이거보다는 기회가 작은 거죠. 항상 폭락하고 망한 사람들이 많고 망가진 사람들이 많을 때 자본을 크게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많은 거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인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때도 자동차 산업이 이제 성장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현대차가 뭐 세계 3위 뭐 여기까지 올라간 그런 구간이었죠. 그러면서 이제 자동차 섹터를 위주로 해서 이제 10배, 20배 상승이 나왔어요. 어때요? 보면 딱 70% 빠진 다음에는, 자, 평균 30배. 자, 주도 섹터를 놓고 봤을 때 평균 30배씩 올랐는데, 자동차 산업은 딱 절반이죠.
15배. 그리고 나서 어때요? 그 다음에는 어때요? 중소형주들이 움직이는 장세였어요. 화장품, 음식료, 금융, 건설. 자, 10배, 20배 상승했는데, 이때는 2008년도하고 1997년도 IMF 이후랑 뭐가 다르냐, 를 생각을 해보면, 이때는 비중이 작았다는 거죠. 작은 회사들 중에 일부만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수에 영향을 못 주고, 지수는 이렇게 제자리에 있었다는 거죠. 이때 당시에도 이렇게 성장하는 산업이 있다라는 거예요. 투자는 그래서 항상 이런 기회들이 돌아가면서 만들어주는데, 내가 요런 데 타고 있으면은 이익이 커지는 거예요. 장기 수익률을 크게 키울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이런 데를 타고 있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때 만약에 내가 실패를 했다 그래도 요때 기회가 또 있었고 요때 기회가 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017년도를 보면 반도체 OLED 2차전지가 이제 막 성장을 많이 하면서 이제 뭐 5배, 10배 막 이렇게씩 올라간 종목들이 많이 나왔죠. 그리고 나서 이제 미중 무역 분쟁. 이거는 이제 뭐예요? 2015년도 영국 브렉시트 이후에 이런 리스크 이후에 항상 이런 게 온다는 거예요. IMF 이후에 이런 게 없고, 2008년도 이후에 금융위기 이후에 자, 자동차 섹터가 이렇게 성장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2011년, 2013년 뭐 유럽 리스크 이후에 이제 뭐 화장품, 음식료, 뭐 금융, 건설 요런 섹터들 중에 일부, 섹터가 전부 움직인 게 아니고 음식료 섹터 중에 일부, 화장품 섹터는 거의 전부 움직였어요. 그리고 금융, 건설 섹터 중에 일부가 요렇게 상승을 만들어줬죠. 저평가되어 있는 자산들이 이제 많이 움직였던 구간이라고 보면 되고, 자, 2015년도 영국 브렉시트 이후에 그러니까 브렉시트라는 리스크가 처음 시장에 입혀지기 시작한 그 이후에 이제 2017년도에 이런 상승이 있었고, 지금 보면 어때요? 2018년도 미중 무역 분쟁, 한일 무역 분쟁, 이게 이후에는 뭐 어떤 게 성장을 할 거냐 이거예요. 요 부분에 대한 공부를 지금 하는 거죠. 자, 5G는 이제 마쳤고요. 우리는 이제 포트에서 이제 일부 보유를 하고 있지만 비중에 이제 10%를 넘기지 않는 정도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건 뭐예요? 반도체, 2차전지, 그리고 디스플레이. 자, 이 다음 타자는 뭘까? 그거는 이제 또 이제 계속 생각을 하고 있지만, 자, 요런 부분들이 비중이 이제 많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공부랑 지금 이제 돈을 많이 벌고 있는데, 성장이 이제 담보돼 있는데, 지금 이제 밸류 매력이 생긴 거예요. 이렇게 주가가 많이 빠지고 하면서. 5G, 이제 여기에 또 있는 게, 이거 여기에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OLED, 카메라 모듈.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이쪽에서 이제 먼저 수익을 만들어 줄 가능성이 높아요. 그 다음은 뭔가. 이거를 이제 계속 공부를 해나가면서 기회를 포착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산업이 영원히 이제 성장을 계속 해나가는 산업은 없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성장하면 기업이 변화를 하지 못하면 이제 쇠퇴기를 맞는 거고, 기업이 꾸준히 변화하면서 가는 기업은 장기적인 사이클을 만들어 가는 거고. 자, 그런 이제 기업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돈을 어떻게 벌고 투자를 어떻게 하는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면서 우리는 그런 기업들과 생각을 같이 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돼야 요런 부분들을 잡아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운이 아니고 내가 어느 정도 이제 뭐 가치 평가를 하고 또 분석을 하고 해서 요런 것들을 잡아낼 수 있는 그 방법론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안 좋은 구간에 있어도 항상 성장하는 산업은 있고, 성장할 때는 본격적인 성장이 입혀지는 거는 항상 리스크 이후에 왔다. 그래서 지금 이제 리스크가 있을 때는 굉장히 큰 기회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다 역사적으로 항상 이런 걸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역사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이 이후의 미래에 어떻게 될지가 보이는 거죠. 반복적으로 계속 만들어지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투자자들은. 그러니까 기회가 이렇게 많다는 걸 이해를 하고, 지금 만약에 놓친다 그러면 이 기회를 놓쳤던 부분들이 뭐가 있고, 이런 것들이 또 나중에 공부를 해서 다음 기회에 더 큰 수익을 만들어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를 오래 지속을 하면 이 중에 이 20년, 30년 중에 뭐 이렇게 수십 개 뭐 이런 파동이 있으면 이 중에 한두 개만 맞히면
한두 번만 맞추면 자산은 5배, 10배씩 늘어나는 기회가 만들어져요. 자, 한두 번만 맞추면.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은 그래서 투자의 본질이 뭔가를 이야기를 해봤고, 리스크 구간에 우리가 마음가짐을 어떻게 가져야 되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